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한 주의 마무리인데요. 산타가 선물을 가져오신다면 어떤 키워드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 호실적에 오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주 가운데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이야기는 어제 이 시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정규장 반응이 뜨겁게 나와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민기 PB님께 첫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교장의 흐름을 이어받는다라고 보기에도 아쉽고, 사실 어제의 반응과 오늘 본다면 미국장과 우리장 반도체의 틈이 조금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자리에서 반도체 흐름은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중심부터 잡고 갈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장에서 일단 가온칩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디자인하우스 쪽이 좀 많이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팹리스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도체 위탁 생산에 맡기기 위해서는 후반부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팹리스로부터 수주를 받는 것은 이 디자인하우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하우스의 매출 구조는 디자인하우스가 직접 수주하는 DSP 매출이랑 삼성전자로부터 설계 프로젝트를 이제 일감을 받는 일종의 용역인데요. 이 DSP 매출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가온칩스의 수주 공시 역시 좀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텔레칩스가 개발했던 A2X 반도체 역시 이제 가온칩스가 디자인하우스로서 후반 설계를 맡게 되면서 차량용 라인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수주가 계속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2025년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AI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NPU는 이제 GPU와 마찬가지로 인해서 좀 병렬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인데, 이게 처음부터 그래픽을 위해서 설계된 GPU랑 달리 NPU는 일단은 AI 학습 및 추론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NPU를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자동차, 로봇, CCTV 이런 AI 기능 구현이 필요한 곳에다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의 제품에 특화된 AI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디자인하우스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반도체 나오는 흐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키워드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주를 한 그 업체가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는 흐름, 그러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실까요? 일단은 가온칩스의 수주로 인해서 가온칩스가 굉장히 성과를 낸 건 맞는데, 이후에 다른 디자인 하우스,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아니면 칩셋미디어라든가 다른 다양한 디자인 하우스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또한 추가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개화되고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다방면에서 그런 디자인 하우스라는 큰 틀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연말 연초 반도체 내가 한 종목 지금 사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1차적으로 추천드릴 섹터가 디자인하우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중심으로 무자란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본부장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워낙 종목이 튀는데 사실 그 흐름이 순환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그런 반도체를 어떻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심플할까요? 줄 때 챙기고 조금 불편할 때 다시 사는 전략. 지금 뭐 남은 거래일 수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도 그렇고 뭐 여전히 뭐 반도체 IT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었었던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좀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그 성과 혹은 뭐 숫자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흔들렸을 땐 기업의 주가 또한 흔들릴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 고가권에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작은 충격에도 일부 또 차익 매도 물량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시세가 난 쪽을 물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를 하시고 지금 조금 쉬어가는 쪽이 어디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 8월달, 9월달에 강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HPSB, 하나마이크론 이쪽으로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조정을 받는 쪽으로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쪽은 저는 일부 챙기는 전략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도 가온칩스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버슈팅.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막 크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고가권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가온칩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AD 테크놀로지와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이전에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하나를 좀 리뷰하고 가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볼만한 모멘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TL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올랐다 덜 올랐다 이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장이라서 한번 조언 얻어보고자 합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소외를 받았었고 제가 갖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목도가 높았었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대량 거래량을 지금 수반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속일 수는 없거든요. 거래량은 곧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쪽들도 물론 계속 봐야 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추세를 위로 이끌고 있는 쪽은 저는 TLB와 같은 기업이 아닐까. DDR5에 대한 매출 빈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SSD 관련해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1등인 SK하이닉스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따라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할 수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TLB 쪽 시세가 나서 일부 챙긴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부각해 주셨어요. 문득 그런데 궁금한 거 소외가 됐고 쉬어갔다면 언제쯤 볼 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이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HBM 키워드의 종목군들을 충분히 쉬어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달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언 주실까요? 쉴 수밖에 없죠. 일단 성적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분기가 저는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저는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IP 칩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이쪽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의 어떤 결과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업의 좋고 나쁘고 기업의 주가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등락률을 저는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의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움직이긴 하나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저는 등락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은 PB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칩스미디어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문득 보다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셨나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룸을 보시는지 아니면 짧게 이제는 챙겨가야 되는 구간인지 솔루션 좀 주시죠. 사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으나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단기간에 무상증자 이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좋을 거고 내년부터 이제 일단 칩셋 미디어가 원래 영상 IP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영상 IP를 활용한 자율주행이라든가 SDV라든가 그런 자동차 쪽 테마와 함께 MPU, GPU랑도 엮여있는 아주 좋은 기업인 건 맞으나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챙겨가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오늘은 좀 모아지네요. 오팡 좋다, 좋아질 거다라는 건 분명한데 일단 시세가 난 쪽에 대해서는 챙기는 전략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히토류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PB님께 첫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합니다. 히토류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 묶인 종목들이 오후까지 시세가 이어지는 쪽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시고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루짜리일까 아닐까가 가장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피비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력 보실까요?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활용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하루 이상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미중 갈등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중 긴장감이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 같고요. 중국의 펠미스 기업이 2010년에는 한 500개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개냐면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많은 펠미스들이 지금 계속 영상이나 뭐 AI와 같은 IP를 보유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혜를 칩셋 미디어가 좀 받아갈 수 있고요. 경쟁사도 지금 프랑스 기업이랑 중국의 베리실리콘 정도가 경쟁사로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영상 IP 기업이 이걸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 기업에 수주를 안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즉 중국 내에서도 수주를 받고 미국에서 수주를 받는 미중 갈등 심화가 되면 될수록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장에서는 히토류 자원 관련주가 뛰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비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을 보자. 그리고 첫 번째 키로는 반도체 IP 쪽을 주신 거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올랐다면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관점으로는 더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약간 헷갈려서요.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좀 눌림이 있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슈를 안고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해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히토류 잡고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일환, 거기에서 심화되는 반도체 2차 전지 수혜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면 히토류 역시 사실 뉴스에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군의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에 최근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이 네. 이 테마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대장주였던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움직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이쪽 이슈보다는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의 자금도 그것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기업들은 이제 대체재로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긴 했으나 이쪽 섹터가 지금 다 상한가를 가거나 엄청난 시세를 낸 것은 아니에요. 일부 자금만 들어왔다라는 것. 그러면 남은 자금들은 지금 어디서 플레이하는 거냐? 네. 주도주에서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관련해서 히토류 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저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도 오히려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 이슈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1차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GM, 포드가 먼저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최근에 현대기아가 해외 매출 비중 굉장히 지금 잘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차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이고 또 우리나라는 IRA라든지 이러한 AMPC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히토류 관련한 광물 이쪽을 좀 보시기보다는 저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소외 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선택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변화가 수치상으로 있을 거니까요. 다만 호흡을 테마 논리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좀 먼저 공격 아닌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와의 향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벤트화, 이슈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사용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년 대선 전까지 계속 이제 한번 치고 좀 잠잠해졌다 치고 잠잠해졌다 이럴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서 주도주 군중에 쉬어갈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는 있겠으나 반도체는 워낙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포트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아예 그냥 대놓고 지목한 자동차 산업 쪽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 리스트업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3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S 단속입니다. 세 번째 따따블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을 걸어놨습니다. 본부장에게 먼저 가도록 할게요. 김태수 본부장님. 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정말 안 열렸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나서는 이렇게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스펙 쪽까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장에서도 앞서 주도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또 한켠에서는 이렇게 새내기 주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상승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공교롭게도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거나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럼 결국 이쪽 안에서 계속 플레이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신규 IPO 관련주들 혹은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뽑아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기업에 두산 로보틱스도 뭐 껴있을 것 같고 뭐 블루엠텍이라는 기업들도 계속 지금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그 기업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 조정이 나왔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수급이 좀 끊겼어요. 그럼 거기서 끊긴 수급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다 이제 DS 단속 쪽으로 저는 몰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타이밍 저는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다면 네. 이게 어떤 변수로 저는 작용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더 이제 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붙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이 목표가들을 높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총이 2조 3천억 되는데 이렇게 되면 3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 3조를 바라보게 되고 만약 다음 주 화요일 날 봤는데 또 흐름이 좋으면 그러면 이 기업도 앞선 기업들처럼 이렇게 이제 욕심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들고 가셔보면 좋다. 지금 여기서 이 DS 단속이 하는 일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 어떤 가치는 저는 의미는 없다. 헤메터리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없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급상으로 이 포인트도 궁금해서요. 사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업종을 기관이 장 초반부터 정말 네. 많이 팔거든요. 이 파는 물량이 오늘 DS 단속의 차익 실현형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이 화학업종에서 많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다른 투자 힌트가 되진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하지 필요는 않고. 없을 것 같아요. 그냥 DS 단속에게 일정 어떤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게 이제 뭐 화학 쪽을 매도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정말 요즘은 딱 보이는 숫자를 보고 그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정답지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이어서 새내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피비님은 어떻게 이 신규 상장주의 상승을 보시는지 사실 어제도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핑크퐁이라든가 토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해요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다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DS 단속 같은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고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긴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 디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번에 단속이 따뜻함을 가면서 지금 이제 같은 사업의 영역은 제이시케미칼이 시총 대비 제이시케미칼이 한 단석의 시총의 한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좀 제이시케미칼도 한번 좀 튀어주시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이 바이오 디젤 기업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신재생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와 같은 궤 안에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얘기를 해보자면 점점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 자체가 좀 수요와 산업의 성장이 좀 보장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겠고 일단 단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파 증설에는 적극적입니다. 일단 올해 4월에 평택에 30만 평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전처리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7월에 완공된 이후에 연 6천억 가량의 매출 발생이 기대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이제 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0% 줄이겠다. 그리고 또 미국 IRA 법안에 또 포함된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디젤 관련 섹터는 지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섹터 관련해서 다른 많이 오르지 못한 제이시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PB님께서 신재생에 대해서 지금은 볼 때란 힌트를 주신 바 있습니다. 뭐 폐배터리 쪽으로 관련주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PB님께서 DS 관석을 보시면서 키워드로 보고 계신 거는 바이오 디젤이었습니다. 관련된 펀더멘털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새내기조 상장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 여러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무게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까요? 시기는 괜찮을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오늘 시작은 레고캠바이오 AS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ADC에 대해서 정말 뜨겁습니다. 뭐 내년을 위해서라도 파이프라인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워낙 고공을 계속 뚫는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잡으면 좋을지 일단 40% 수익 구간입니다. AS 먼저 듣고 질문 이어갈게요. 일단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도 저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네,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일단 그냥 기존에 소외받았던 부분 혹은 이제 수급의 공백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채워지면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도 저는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잘 아는 기업에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기술 수축이 이력이 있거나 기술 수출 이력이 없더라도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계약 체결 부분이 있는 제가 이제 기업을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레오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두 이제 부합하는 기업이기에 저는 없으신 분들도 현재 가격대가 조금 뭐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천천히 모아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ADC 링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학회에서도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이 JP모건 컨퍼런스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조금 여유 있게 한 7만 원 그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5만 원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7만 원까지 좀 가격을 최대한 높이 설정을 하고 2020년도에 이제 기대감이 올랐었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조금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4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7만 원까지 높였어요. 그러면은 JP모건에 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PB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서도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역시 관련돼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이벤트를 오늘 반일 그리고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1월도 그 전까지 거래할 시간이 많지 않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을 지금 구간에서 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좀 좁혀가면서 JP모건에 대한 준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키워드를 좁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바이오라고 해서 하나의 섹터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현재 트렌드는 ADC랑 비만 섹터가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ADC 측면에서는 ITOG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너무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했죠. 그래서 사실 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컸었고 그래서 분명히 눌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내년이 알테오젠의 본격적인 주가 리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키트로다 SC의 삼상과 뭐 ADC 임상 진입 등 굉장히 뉴스가 많은 해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1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찍힙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제 접어도 되는 걸까요? 앞서 여러 가지 모멘텀, 미국 대선이란 이슈, 미중 간의 긴장감을 활용할 만하다라는 힌트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한 노이즈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 지금 주목할까요? 판매 대수죠. 아, 역시 숫자. 네, 결국에 이제 자동차는 뭐 여러 가지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판매 대수, 해외 수출 데이터, 여기에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주 대부분 한 번 더 이제 밸류업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최근에 시세가 워낙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한 해 큰 틀로 봤을 때는 2분기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2분기까지.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잠시 쉬어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흐름을 보면 사실 2차 전지 섹터와 거의 이제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일 뭐 현대차, 기아의 판매 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완성차가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 여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은 더 업황 회복이라든지 점유율 이제 속도가 조금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주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봤을 때는 여기 챙겨야 되는가? 팔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 사야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이 이제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만약에 정리를 하면 새롭게 또 살 대안이 있는 건가?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고 있는 쪽이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리아 FT는 뭐냐면 지금 거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종류가 있죠. 하이브리드.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코리아 FT를 보는 이유는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캐니시터라고 하는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 어디 골라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종목이 많으면 또 그게 고민인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몇 개 없는 부품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그 속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까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